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영 편입에서 편입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황한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위권 대학을 합격한 두 친구를 모셔왔는데요. 이 두 친구의 이제 학습법 그리고 어떤 마인드,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전달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상위권 대학을 합격하고 싶다면 이 두 친구의 대화를 잘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소개시켜드릴 친구는 최원우 학생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인정할 만큼 이공계 편입의 정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우 학생처럼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우 학생처럼 이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인하대, 항공대, 단국대, 그리고 아주대, 홍익대, 건국대, 경희대 이렇게 8관왕을 합격을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원우 학생들한테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최원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소개시켜드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박서영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처럼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공부할 때 마인드 그리고 습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대 그리고 건국대 그리고 국민대, 항공대 이렇게 4관왕을 했네요. 그래서 서영 학생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부에 재학 중인 박서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두 친구한테 오늘 이야기를 할 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공계 학생들이 궁금했던 것들 두 친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답을 해주실 때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해드릴 건데요. 상위권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원 성적 그리고 기출문들의 성적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학생들이 많이 궁금한가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기준점들이 있어야 이 친구들이 공부할 때 있어 이제 저 정도는 해야 되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솔직하게 정확한 점수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우 학생 작년에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나요? 네, 일단 저는 기명 모의고사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영어를 되게 못했기 때문에 한 3, 4월 달에는 한 40점대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워낙 예전부터 베이스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한 3월 달부터 파이널까지는 항상 80점대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했네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서영 학생한테 물어볼 건데 서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대를 붙었잖아요.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학 문제가 이제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혹시 수학 성적은 어떤 성적을 가졌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또 원우 학생처럼 이과였기 때문에 수학적인 기본 베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한 상위 30% 정도를 유지하다가 후반부에는 성적이 올라서 상위 10%대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잘 들었고요. 이제 제가 서영 학생한테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상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인강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인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병행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습량이 8시간이 안 나올 수 있어요. 하루 자습량이. 그러면 서영 학생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8시간씩 자습량이 나오진 않았을 수 있잖아요. 물론 노력은 했지만. 그래서 뭐 하루에 어떤 날은 4시간 정도의 학습량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날들은 어떻게 이제 활용을 좀 효과적으로 했는지 또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우선 일단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전날에 하지 못했던 제가 목표했는데 하지 못했던 일을 대신한다던가 이렇게 짜투리 시간처럼 이렇게 4시간 정도밖에 나오지 않으면 많은 거를 하기보다는 부족한 거를 좀 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필요한 정말 이제 내 성적을 끌어오기 위한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캐치하고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강 학생들도 이 부분을 참고해서 공부할 때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친구인 이제 원우 학생은 어떻게 이제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는 처음에 못했다가 점점 더 오른 케이스여서 공부법에 대해서는 황쌤이랑 되게 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황쌤이 너는 수학 베이스가 되니까 영어를 좀 위주로 공부를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일단 저는 3월부터 한 하반기까지는 영어 7, 수학 3으로 공부를 했고 이제 9월부터 마지막 파이널까지는 그래도 저는 영어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영어 4, 수학 6 비율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요. 이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사실 이제 이 상황은 이제 사바사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인데 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 베이스가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배분이 이제 초반에 영어를 좀 더 많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 수학 실력이 좀 부족한 친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만약에 초반에 영어를 훨씬 더 막 9대 1 또는 막 7대 3 이런 식으로 하면 수학 자체를 따라올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에 맞춰서 비율을 좀 조절해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결과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수학이 좀 할 게 많다 보니까 비중이 늘어나는 거 다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들어갈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뭐냐면 학습 방법,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성적을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편입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노하우가 만약에 있다면 이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원우 학생부터 이야기를 부탁드릴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수학 노트 정리입니다. 저는 황쌤이 수업하는 거를 연습장으로 그냥 막 휘갈겨 쓴 다음에 자습 시간에 저만의 방법으로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빨리 풀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해를 잘할까? 이런 방법으로 수학 노트를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 강의의 병행인데 저는 좀 남들과는 달랐던 게 황쌤의 현장 강의를 들으면서도 또 황쌤의 인강도 들으면서 또 저는 장쌤의 인강도 같이 병행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선형대수 같은 좀 처음 듣는 좀 생소한 부분을 좀 들을 때는 표현법이 좀 더 교수님들께서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들으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서 그래서 높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이제 노트를 이제 만들었다는 거랑 그다음에 인강의 활용을 굉장히 잘했던 부분이 이제 학습 방법에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노트 정리를 본인만의 노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더라, 또는 효과적이더라라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되게 노트 정리를 한 이유가 제가 좀 이렇게 편입 공부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막 책을 찾아보거나 이러기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할 때가 분명 있어요. 그때는 이제 노트를 찾아봐서 이제 나는 모든 이야기를 다 적었으니까 이제 그 노트를 찾아봐서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노트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범위가 많아지고 외울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그때 복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고 그 내용을 한 주 동안 제 몸에 체화시킬 수 있도록 제 손에 익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재랑 뭐 자료 주시는 것들이랑 다 계속 반복해서 열심히 풀었고요.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다시 듣거나 해서 또 계속 꼭 이제 모르는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계속 모르는 부분이나 외워야 될 거를 미루다 보면은 너무 양이 많아져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너무 양이 많아져서 이제 뒤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황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료를 많이 주셔서 그것만 해도 정복할 수 있어요. 네. 자, 서영 학생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두 친구가
편입수학을 다 배웠으니까 하나하나 과목별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원에서 되게 쉬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편입수학이랑 이 그 수능 수학이랑은 좀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어떤 감정들 또는 학습법 이런 것들을 지금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이 미적분을 들었을 때 조언 같은 걸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게 미적분이 지금은 쉽지만 결국 제일 어려운 게 마지막에선 진짜 미적분이거든요. 이게 파이널 때 가면은 이제 모든 수험생분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은 일단 책에 있는 걸 위주로 돌리되 이제 마지막 가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되게 많이 접하거든요.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또 빨리 이게 이 공식을 이거 문제를 보면 이 공식이고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근데 이제 두 친구가 이야기를 잘 해줬는데 두 친구도 마찬가지로 복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베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가? 라고 친구들이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교재 복습, 지겨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이게 교재를 한 3번 정도 돌리면 이게 답이 다 보여요. 근데 그래도 이게 그 감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문제를 막 어려운 걸 푸는 그런 게 아니라 좀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재를 많이 돌리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영생은 또 저도 이제 처음에는 교재 복습을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다 교재에다가 문제를 풀어놨었는데 그거를 나중에는 다 버리고 새로 샀어요, 책을. 네, 교재를 새로 사서 그거를 다 연습장에다가 새로 풀었거든요. 이제 교재 복습을 계속 하다 보면 지루할 수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정말 감이 진짜 중요해요. 그 편입수학은 이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다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감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이제 시험장에서 떨리지만 감으로 이제 자기 실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재 복습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계속 들어와서 미안한데 이제 궁금한 건 10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보면 10번 이상 복습해, 10번 이상 복습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미적분도 있고 선대도 있고 다변수도 있고 공학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계속 누적으로 10번씩 다 끌고 나가는 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뭐 선형대수학 넘어갈 때 미적분학 어떤 식으로 하고 다변수 넘어갈 때 미적선대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하면 결국에 파이널에 갔을 때 10번 이상이 복습이 된다. 이게 농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거 했던 것 같아요. 그 미적분 만약에 지금 제가 선대를 배우고 있으면 일단 선대 복습은 무조건 완벽하게 끝내야 돼요. 그거를 최우선으로 했고 배운 거에 대한 네, 1순위? 배운 거에 대한 그 최근에 배운 거에 대한 게 1순위였고 두 번째는 만약에 뭐 미적 1, 2, 3를 복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1단원, 1단원, 1단원 이렇게 해서 1, 2, 3를 한꺼번에 복습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1단원, 1단원, 1단원 이렇게 한꺼번에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2단원, 다음 날은 3단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계속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1단원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하루 동안 1단원을 다 돌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1단원에 뭐 문제를 골라서 푸는 건가? 네네. 문제를 이제 제가 몰랐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번 틀렸다 하면 체크를 무조건 해놔요. 그러면은 제가 눈으로 이렇게 약간 봤을 때 복습을 많이 해보다 보면 눈으로 봤을 때 풀리는 문제가 있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풀리는 문제 같은 경우는 꼭 다시 풀어보고 체크가 많이 되어 있는 문제 우선적으로 계속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또 혹시 원어 학생도 있을까요? 일단 저는 서영 학생이 말한 것처럼 교재를 이렇게 똑같이 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수학 그 지하철 같은 데서 이제 좀 많이 좀 힘들고 할 게 없을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인강만 틀어놔도 이게 좀 복습이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뭘 뭘 배우면 이제 그 전 거를 이제 미적이나 선대는 저는 특히 선대 같은 경우 좀 많이 듣긴 했는데 이제 선대는 이제 인강으로 계속 그냥 지하철에서만 그냥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저는 많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형대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용이 생소하니까 그런 복습 방법할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인강을 활용했다는 이야기죠. 혹시나 이제 뭐 그러면 다변수나 공학으로 갔을 때는 또 다변수 공학에 또 어려움은 없을까요?
일단 다변수랑 공학은 공식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가 많은 공식을 빠르게 떠올릴 수 있냐, 그 문제에 맞게 어떻게 떠올릴 수 있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정말 선대보다 복습이 정말 중요해요. 계속 복습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공식이 바로바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떠오르려면 무조건 진짜 많이 풀어본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오늘 학생들 또 답. 네. 네, 저도 공학 수학이나 다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유형이 좀 정해져 있고 좀 당황할 수 있는 문제는 진짜로 얼마나 많이 풀어봤느냐에 따라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변수나 공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공책에도 안 적고, 그러니까 좀 핸드폰은 자주 저희가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 메모장 같은데 진짜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난 이렇게 무조건 떠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복습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엔 복습밖에 답이 없죠. 그래서 복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다른 이야기를 꺼내볼 건데, 어제 사실 이 영상을 찍는다라고 현장 친구들한테 말을 꺼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너희들 뭐 궁금한 거 없어? 이러면서 막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이것 좀 물어봐줘, 이것 좀 물어봐줘 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뜬금포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물어볼 수는 없어서 조금 그냥 친구들이 대변해서 물어봐 줄게요. 첫 번째 이제 물어보려고 했던 건 이제 교재 회독이나 회독 방법인데, 이건 아까 물어봤으니까 넘어가고, 집에 가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냐 뭐 이런 걸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혹시 대답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저는 집에서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집에 가면 공부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밖에 나와서 학원에 가시던가 아니면 인강을 들으시면은 독서실을 가시던가 어디 다른 데를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네, 학원에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우 학생은 혹시 집에서 이제 학원에서 끝나고 집에 가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했는지 있나요? 그런 게? 일단 집에 가면은 무조건 먹고 놀고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원 끝나면 보통 집에 오면 11시인데 그때 이제 독서실을 가기엔 돈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맥도날드 집 앞에 가서 새벽 1시에 문을 닫거든요. 그때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잘 때는 그냥 재밌는 동영상 보면서 자고 이랬던 것 같아요. 거의 집에 가서 쉰 게 더 많네요, 그죠? 자, 또 다 물어볼게요. 이거는 좀 질문이 짧은 부분인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제 수면 시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몇 시간 정도 잤나요? 저는 1년 내내 6시간 정도의 수면을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막바지 가면 정말 체력도 딸리고 많이 힘들어서 진짜 막 좀 게을러졌을 때 한 7시간, 8시간 잤는데, 그 전에 열심히 할 때는 계속 6시간에서 정말 열심히 한 5시간 정도 수면했던 것 같습니다. 무언 학생은 어떠세요? 저는 1년 동안 그냥 편입 공부를 하면서 항상 5시간을 유지했어요. 이게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항상 늦게 자도 5시간은 항상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공부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고 해서 수면 시간을 막 3시간씩 줄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결과적으로 공부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두 친구 이제 이야기들, 또 다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한 5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유지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또 질문 물어보고 싶은 거는 시험 직전,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 갔을 때 이제 시험 직전에 어떤 공부법 또는 어떤 걸 했느냐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시험 직전에는 일단 기출을 풀잖아요. 기출을 풀면은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찾아서 이제 또 복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학교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원우 학생은요? 저는 항상 최종 목표가 한양대를 보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교재도 교재지만 저는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어요. 시험 직전까지도 저는 그 어려운 문제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슬럼프가 두 친구가 왔었을까요? 아, 네. 왔었어요? 네. 몰랐네요. 슬럼프는 혹시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성적이 오른 다음에 슬럼프가 왔어요. 성적이 오르니까 너무 사람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뭔가 될 것 같고 막 이래서 저 약간 그때는 자기 자신한테 되게 냉정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슬럼프가 찾아오고 공부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때 약간 더 부지런하게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고 그렇게 계속 자기를 저는 좀 혹사시켰다 그래야 되나? 오히려 더. 네, 오히려 더 저랑 비슷하네요. 네. 네네. 그렇게 해서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학생은 혹시? 저는 딱히 슬럼프라고 말하는 기간은 없었는데 저는 그래도 좀 하반기까지는 진짜로 막 너무 막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냥 맨날 그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을부터 이제 파이널 때까지는 이제 뭔가 저도 같이 공부하는 이제 무리들도 좀 생기면서 좀 나태해지고 이랬는데 그래도 자습 시간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는 좀 힘들었을 때는 그냥 집 가면서 뭐 인강을 안 보고 그냥 유튜브 같은 데 보면서 재밌는 동영상 보거나 그냥 그 집 갈 때에서 이제 자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핸드폰만 보고 저는 쉬면서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보니까 원우 학생이 그 시점에 저랑 상담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네요. 그 시기에 상담을 많이 했을 때가 슬럼프 비슷하게 오고 갔던 시기였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제가 물어보기 좀 그런데 질문 중에 어떤 학생이 황쌤의 단점은? 를 물어봤거든요. 네, 단점. 황쌤의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 네. 아재 개그? 너무 웃어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할게요. 이게 하나를 꼭 찾고 싶긴 한데 황쌤의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아니, 정답 네. 얘기해도 없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다시 할래요.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을 이제 진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은 이제 단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혹시 이제 황쌤의 장점이 있을까요? 네, 오히려 반대로 장점이 있을까요? 오늘 학생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장난이고요. 일단 황쌤은 진짜 지금 현강 들으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진짜 어려운 거를 좀 쉽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커요. 이게 제가 처음부터 현강을 들으셨던 분들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이게 진짜 크거든요. 이게 그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황쌤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 학생 혹시 있을까요? 저는 쌤이 마지막까지 저희를 끝까지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나라도 더 챙겨서 시험장 보내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막바지 되면은 쌤도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 저희를 챙겨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감사하고 네, 그랬습니다. 네, 더 노력을 해야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서영 학생이 마지막으로 2020 편입생들한테 응원 메시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200% 준비해야 시험장에서 100%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꼭 열심히 하셔서 황쌤이랑 함께 하셔서 합격증 원하시는 대학 합격증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합격생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요. 이제 학생들한테 인사 맞춰볼까요? 2020 편입 도전 장항수학과 함께해요.